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이라는 실타래는 풀었지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어제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 보좌역 간담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정과 정의, 원칙 같은 수상적 가치를 외치실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안아서 대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부 처리가 필요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후보님의 이미지가 꼰대이자 수동적인 후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외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카리스마 있었던 검찰총장 시절에 저는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지금 그 모습들이 많이 퇴색된 것이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님께 실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순서리들이 나왔는데 특히 좀 주목했던 건 홍준표, 유승민도 끌어안아야 된다, 윤석열 후보가. 이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의원총회 윤석열 후보가 현장 방문을 하기 전에 홍준표 의원과 오후쯤에 좀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예,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홍준표 의원은 11월 5일 날 후보 선출 이후에 적극적으로 돕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구 선대위의 고문을 맡고 있고 또 당의 후보로 뛰었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를 사실 의무로 양으로 조언을 하고 돕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청년들과의 플랫폼에서 답변할 때는 다른 소리도 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홍준표 후보가 당에서 일단 2위 후보로서 낙선을 했지만 전체 당에 기여하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변화와 윤석열 후보의 방향에 대해서 조언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12월 초에 한번 두 분이 회동한 적도 있잖아요. 회동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마침 새해 인사 겸해서 전화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제 하참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건을 놓고 심각하게 강대강이 부딪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조언의 말이 나왔던 것이고 그 조언의 방향은 이준석 대표를 사퇴 방향으로 몰고 가지 마라.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야만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주요했는지 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장을 왔고 극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서로 화합을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잘 풀렸던 국면이 있어서 저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이제는 앞으로 다음 주에 지금 만나는 약속을 잡고 있다고 하니 회동을 통해서 보다 총체적이고 보다 유기적인 결합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홍 의원의 조언이 도움이 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의 도움으로 어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봉합된 측면이 있고 또 다음 주에 공식 회동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의 회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논의됐던 또 원팀의 부족한 부분들, 원팀의 미완성 부분들을 마지막 봉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정확히 언제 만나는 거냐? 윤 후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아직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연초구해서 새해 신년 인사 겸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 주쯤 한번 날을 잡아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날짜나 이런 건 아직 정하진 않았죠. 그런 상황입니다. 다각도로 소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측은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 직접 얘기했어요. 다음 주쯤인데 정확히 날짜는 얘기할 수 없다. 다음 주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난다. 근데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좀 전향적으로 손을 내미겠다 이런 뜻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남다른 접근을 해야죠. 사실 홍준표 의원이 경쟁 후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홍 의원이 계속해서 그 청년의 꿈 플랫폼을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쭉 유지해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과 어떤 화학적인 만남을 갖는 거 이건 굉장히 절실한 빨리 추진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를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지난번에 광주 같이 유세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도 빨리 홍 의원 간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만나서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사전에 좀 회의 등을 거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홍 의원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두 가지예요. 큰 축에서. 하나는 이 처가 비리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 자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줄기차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답을 가지고 가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홍준표 의원을 그럼 어떤 위상으로 어떤 자리로 모실 건지, 그리고 홍 의원이 냈던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윤 후보가 어떤 부분을 홍 의원이 냈던 부분 중에서 받아서 같이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준비를 해서 만나야지, 그냥 만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은 뭔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씩은 오는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 소식은 전혀 없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윤 후보 측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에 나섰기 때문에 또 이준석 대표가 일정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제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 전후로 해서 본인 유튜브 방송을 홍준표 의원이 재개했거든요. 홍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로가 이 기회를 당이 재반등할 기회로 삼아야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기회를 삼는 것은 공면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좀 자중하시고 윤석열 후보 측도 더 이상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안 했으면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하고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도 결국은 후보의 정치적인 역량의 문제입니다. 대장동 비리도 마찬가지고 내 처갓집 비리도 마찬가지다. 그건 엄단하겠다. 당한 태도를 보여줘야지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적,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본인 기자회견에서, 선대위 해산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 아내가 좀 많이 지쳐있고 요양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공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원이 뭐 대략적인 봉사활동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홍준표 의원은 내 아내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결국 후보의 정치적인 역량 문제다. 여러 쓴소리들을 좀 했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두 분 사이에, 제가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전에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과의 같이 했던 체제와는 완전 다르게 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선을 치렀던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끌어안아 가지고 뭐 윤석열과 홍준표, 유승민 이 정도의 삼각을 최종 목표를 구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직전까지는 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이었어, 삼김이라고 했던.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홍준표 의원의 저런 주장들을 보면은 사실 A4 용지 대통령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윤 후보 입장에서는 아픈 얘기죠. 김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뭐 연기 발언과도 비슷한 괴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이 저는 곧 만날 것 같습니다. 만나고 윤 후보가 아마 구체적인 뭐 도움을 받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대구 선대위의 고문 역할을 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중앙 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려면 거기에만큼 역할과 어찌 보면 상당한 지분을 줘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해줘야 될 거고요. 또 유승민 후보를 3위였던 유승민 후보를 끌어들이려면 거기에 따른 또 대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윤 후보 입장에서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그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부인 문제에만 있어서는 예전 같은 경우 사과 부분도 상당히 늦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과 수위도 되게 뭐 역정을 내는 표정도 지었고 말씀도 했었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의 전 대표의 저런 강한 뭐 기조가 후보한테 요구했을 때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역시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